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0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영상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5배, 1.75배 정도 속도 올려서 봐도 알아듣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추천드리면서, 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추천드리면서 시작해 봅니다. 호주 원주민들의 권익을 위한 헌법기관 보이스 설치에 대한 국민투표일이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조기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발표되는 여론조사마다 오차 범위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하여튼 반대 여론이 더 큰 것으로 계속 조사되고는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다시 찬성하는 여론이 이전보다는 상승하였는데, 그래도 여전히 반대 여론보다는 좀 밀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무슬림 지도자 수백 명이 자신들의 커뮤니티에 찬성 투표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드니 서부에 있는 한 모스크에서 열릴 무슬림 행사에서 보이스 설치는 호주의 긍정적 미래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고, 호주 무슬림들은 이 중요한 변화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될 거라는데, 이 자리에는 안소니 알바니지 호주 수상도 초청되었고 또 참석할 것이라고 합니다. 파악되기로는 호주의 무슬림 인구가 8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이는 호주 인구의 3%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반대 측 입장에서 무시할 숫자는 아닙니다. 다른 소수 종교들, 유대교, 힌두교, 시크교 이런데 거기 지도자들도 이미 찬성 투표 독려하고 있고, 숫자가 좀 많은 기독교의 경우는 교단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제가 가는 교회인 연합교회도 찬성 입장을 예전부터 밝혔고,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꽤 오랫동안 보이스의 당위성을 설명해 왔습니다. 저는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투표권은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이야기를 해볼까 말까 싶습니다. 한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야당 대표 피터 더튼은 어제 한 인터뷰에서 보이스 설치로 인해서 각기 다른 민족들 간에 분열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면서, 호주에 있는 이민자들은 반대 투표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헤럴드 선의 보도에 따르면 빅토리아주에서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들이 현재의 고금리 상황과 또 앞으로 인상될 토지세로 인해서 매도를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부동산 중개인들은 임대 계약이 6개월 이상 남은 매물의 경우에는 아예 중개 계약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 예전 임대료로 계약하고 계속 살고 있는 세입자를 떠안을 사람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투자자들은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남은 계약 기간을 조기 종료하는 조건으로 한두 달 임대료는 아예 받지도 않고 나가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로이 모간이 발표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8월 현재 157만 명의 호주인이 모기지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 구간에 있다고 하고, 이는 주택담보대출자 총 숫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하는데, 지난 7월 달에 조사한 숫자보다 20만 명이나 늘어난 숫자입니다. 여기서 방금 제가 얘기한 위험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총소득에서 25, 45%, 그러니까 3, 40% 정도 대출 상환에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험 구간이 있으니까 더 올라가서 고위험 구간도 존재할 텐데, 고위험 구간은 이 위험 구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대출 상환이 조금만 이루어졌고, 아니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리파이낸스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빠진 경우를 말합니다.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죠.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이 지금 고위험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06만 6천 명, 21%에 달한다고 하니까, 아까 제가 위험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157만 명,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고위험 구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큰 돈을 들여서 구입한 집들보다는 작은 돈이라도 넣어서 투자한 매물 쪽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덩치가 작은 매물일수록 더 많이 시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다는데, 멜번의 신도시 중에 하나인 크랙이번에 있는 한 중개인의 증언에 따르면 요즘 이렇게 나오는 투자용 매물의 90% 이상이 이미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각종 다양한 렌트비를 안 받는다든가 뭐가 되었건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혜택을 제공하여서 퇴거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이 집을 뺏어가기 전에 얼른 집을 팔아 치워야 하는데, 세입자들이 딱 살고 있으면 파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기사를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투자 용도라기보다 얘가 들어가서 살 목적이다. 그런데 이때까지 집값이 비싸서 못 샀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연락 와서 문의하는 게, 어디다 사야 됩니까? 이 돈이면 어디 살 데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신도시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그러니까 멜번 기준으로 하면 60에서 한 80만 불 정도 땅이 아담한 그런 단독주택 노려보는 게 좋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지껏 우리가 살아온 것을 복기를 쫙 해보면 늘 위기가 있을 때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요번에 한번 잡아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멜번 시내에 시범 운영 중인 이 스쿠터의 시범 운영이 다시 연장되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멜번 시내를 중심으로 실시된 이 스쿠터 대여 사업이 계속 연장되면서, 그동안에 원래 불법이었던 개인 소지 이 스쿠터가 지난 3월 달에 합법화되었고, 대여 사업에 대한 시범 운영은 끝이 날 상황이었는데, 주정부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연장해 준 것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냥 운영하는 거랑 시범 운영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현재 멜번 도심에는 2,500여 대의 이 스쿠터가 대여 사업에 투입되고 있고, 이것들은 최대 속도 시속 2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는 헬멧을 착용해야만 하고, 자전거 도로나 보행자 공용 도로, 쉐어드 로드라고 하잖아요. 쉐어드 풋파스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거를 이용해야만 하고, 보행자 전용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보도 있죠? 거기는 이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말은 그런데 실상이 좀 다르긴 합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비가 잠시 그친 사이에 시내 주행을 하였는데, 아무리 봐도 죽으려고 작정한 한 인간이 이 대여 스쿠터를 타고 차선을 이리저리 잘 보이지도 않는데, 저거 왜 저러나, 죽으려면 어디 가서 혼자 죽지, 저거 왜 저러고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튼 작년 한 해 대여 스쿠터는 아니지만 개인 스쿠터 이용하던 두 명이 이용 중에 일어난 사고로 사망하였고, 2021-22년도에 400여 명이 스쿠터 이용 중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고 합니다. 경미한 사고는 병원 갈 일은 없었을 거고, 그래도 어디 하나 부러지거나 해야 병원에 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위험성이 진짜 이 가만히 내비둬서는 안 될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여 업체 중에 하나 라임의 대표는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그래도 이용자 행태가 개선되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이용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계속 모색하고 또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적어서 보행자 전용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냥 길바닥에서 스쿠터를 타면 무서우니까 보행자들이 걷는 쪽으로 스쿠터를 타고 싱싱 달린다, 이런 말인가 봅니다. 또 그러면서 예전에 길바닥 여기저기 막 던져져 가지고 스쿠터에 대한 항의도 많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스쿠터 전용 주차 공간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런 망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야,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가 돈 내서 만들어. 어디서 환경에 도움을 주네, 새로운 도심의 교통수단이네, 이렇게 막 떠들어 주니까 이게 완전히 기고만장 해가지고 별걸 다 해달라고 짓거린 이 근데 진짜 이게 불안한 게, 이런 인간 이런 식으로 떠들면 이상한 게 진짜 또 해줄 것 같거든요. 주정부나 시티 카운슬에 또 해줄 것 같아. 막 느낌 되게 안 좋아. 지금 싸해. 멜번의 대표적 관광 지역이자 은퇴자 거주가 많은 지역 모닝턴 페닌슐라,
워닝턴 페닌슐라의 동네 페이스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베이비 부머들이, 그러니까 노인들이 슈퍼에 가면 좁은 통로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쇼핑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있고 계산대에서도 느려가지고 골칫거리라면서 바쁘게 사는 젊은 부모들이나 저소득층을 위하여 이런 부모들이 신경을 좀 써주면 어떨까, 이런 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위한 시간을 따로 지정해 주는 것은 어떨까, 뭐 이런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뭐 당연히 이후에 논란이 뭐 일 수밖에 없죠. 소비자 행동 분석가의 말로는 그냥 불가능하다. 솔직히 그 매장에 와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인데 매장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떤 제한 조치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튼 이런 포스팅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차별 시비가 당연히 일고 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록다운이 한창이던 그 시절 멜번에 있던 많은 슈퍼마켓들이 노인들이 필요한 생필품 그리고 상비약 이런 거 구입할 수 있도록 따로 시간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사재기가 엄청났지 않습니까? 사재기 한창이던 그 시절에 콜스 우럴스가 아침 7시인가? 뭐 하여튼 뭐 이런 아침에 1시간 동안 노인들하고 장애인들만 입장 가능하도록 시간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으로 뭐 따뜻한 배려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기억을 해보면 또 역차별이라고 논란이 일기도 하였었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 우리 모두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노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될 것이고, 그만큼 또 행동이나 생각도 느려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뭐 인간이라면 딱히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 올린 사람에게 제가 한마디 조언할 것은, 니는 그냥 그 가게 가지 말고 온라인 쇼핑을 해라.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간단하고 다소 엉뚱하게 정리해 보자면, 소수 종교 집단에서는 보이스 설치에 대한 찬성 여론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내 집 마련을 노린다면 신도시 지역의 덩치 작은 매물을 노려라. 스쿠터에 대한 더 강력한 법안은 사람이 몇이 더 죽어야 나올 것 같다. 너도 결국엔 노인이 된다. 예, 주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였으니까 주말 동안에 즐거운 일 하나 이상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말에도 일하는 분들은 화이팅!